네, 안녕하십니까. 원룸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룸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원룸 리모델링이라 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축 원룸을 매입을 이제 해서 그쪽에 이제 수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에게 좀 더 좋은 어떤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세입자들 주거 환경을 좋게 해서 월세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원룸 리모델링인데, 원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원룸 리모델링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원룸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원룸 리모델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룸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룸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매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원룸 건물에 대한 외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내부 리모델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축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외관하고 내부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정리를 다 하는 경우죠. 그래서 원룸을 만약에 이제 어떤 A라는 원룸을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하면 그쪽에 이제 세입자 부분들 이제 다 이제 내보내겠죠. 세입자 부분들 다 내보내고 난 뒤에 이제 총괄적으로 완전히 이제 새로 이제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외관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에 대리석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교체를 한다든지, 측면에 3면이죠. 3면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단열이냐 아니면 뭐 내단열이냐 해서 그쪽에 이제 3면 부분을 이렇게 뭐 외단열로 해가지고 이제 스톤코트로 이제 발라버리는 이런 형태의 이제 건물 인테리어를 외관을 이제 많이 이제 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이제 공사하는 부분도 아예 처음부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싹 이렇게 뜯어 고치는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보통 이제 원룸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에서 최초에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금액이 뭐 예를 들자면 뭐 8억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원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나오는 게 보통 한 9억에서 한 10억 선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고, 그 매도된 이제 양도 차익을 가지고 원룸에 관련된 이제 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양도 차익을 가지고 이제 원룸 리모델링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최근에 지금 원룸에 관련된 건축법이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 주차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 어떤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뭐 각 구청에서 뭐 주차법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뭐 1대1 아니면 뭐 남구라든지 중구 같은 경우에는 뭐 0.5대1 쉽게 말해가지고 주차장 면이 예를 들어서 쉽게 5개가 나오면 가구 수는 10가구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구별로 있는 조례 자체를 대구광역시에서 이제 조례를 이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주차 대수를 무조건 1대1로 바꾸는 거죠. 지금 현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법이 지금 현재 1대1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대1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대구광역시 전체가 그냥 1대1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첫 번째가 이 대지평수가 작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지평수가 작은, 즉 뭐 한 50평에서 60평 관련되는 원룸들은 이제 이 어떤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원룸을 짓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복잡하지만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80평에서 한 120평 안에 있는 이제 원룸들이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1대1이 돼 있는 주차 대수가 1대1로 돼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이제 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경제성이 타당성이 조금 나오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바꿔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에 지금 원룸이 신축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지금 거의 스톱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냐 하면 원룸 이제 구축 원룸에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 되는 경우가 이제는 그 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대두가 되는 시장이 이제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쪽 일을 거의 한 18년 가까이 이쪽 일을 했었어요.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어떤 주차장 대수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었어요. 반복이 됐었는데 한번 주차장법이 예를 들어서 제한이 되는 경우는 보통 한 3, 4년 정도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탄탄하게 이렇게 제한이 된다 하면 앞으로는 신축될 수 있는 원룸들이 사실상 많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종합건설이 무조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금 수익성이 많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룸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신축을 하는 부분이 극히 이제 제한이 이제 많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대지 평수가 아주 이제 작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니 빌딩이라고 하죠. 소형 빌딩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니 상가들 중에서 종건이 들어가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지 평수 한 20평에서 한 30평 정도 되는 대지 평수 매물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가는데 기본적인 어떤 원룸 형태의 신축은 앞으로 이제 많이 지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금 대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두되는 것이 이제 원룸 건물에 대한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 하는 방식과 그리고 일반인들이 리모델링 하시는 방식이 상당히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아시게 되면 원룸을 사서 다시 되팔 때 양도차익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대로 원룸들을 또 잘 구해진다면 좋은 원룸으로 또 이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오늘 이 강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 다시 돌아가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 자체는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에 관련된 전반적인 공정이라든지 경험들이 많아야지만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은 건축을 신축하는 것보다 건축업자분들도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뜯었다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인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관을 고친다? 일반인들이 외관을 고친다 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일단 비용도 만만찮고요. 그것을 이제 고치게 돼버리면 간단하게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원룸을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건축에 관련된 이제 공정 순서를 제대로 알면 되는데 공정 순서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뭐 리모델링을 한다? 아니면 뭐 맡길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공정을 아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리모델링을 맡긴다. 그러면 그분이 맡아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한테 또 수수료를 줘야 되죠. 몇천만 원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어쩌면 원룸 리모델링 자체가 오히려 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돈들이 많이 쌓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되팔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원룸 건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짚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룸의 이제 업자들이 이제 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일반인들이 하는 방식 안에는 있잖아요. 대부분 외관 쪽은 웬만하면 손대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관을 나는 조금 잡아야 되겠다면 극히 제한적으로 하십시오.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손대시냐 하면 현관문 있잖아요. 현관문 쪽에 손을 대시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예전에는 이제 어때요? 미닫이 문으로 해가지고 원룸 현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자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문에 관련된 부분의 샤시라든지 아니면 유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입문에 대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출입문 같은 경우에 자동문으로 이렇게 시공을 한다 그러면 보통 한 150선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면 현관문을 자동문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장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 구조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되는데 내부 구조를 손을 대는 데 있어도 상당히 이렇게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손을 대버리면 예를 들어서 원룸 기준 해가지고 손 대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한 원룸이나 투룸 사이즈 정도 되는 것에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요. 한 가구당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룸이 만약에 10개 있다 그러면 1억이 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각하게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원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원룸을 매물은 따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 원룸이나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구축이니까 이것을 내가 새로 뭐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구축 원룸 중에서 만약에 싼 것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산다 이런 개념은 원룸 리모델링하고 조금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원룸을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손을 대고 어떤 부분은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원룸 구축 중에서도 그것을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한번 체킹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먼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노후 원룸 리모델링을 찾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번 꾸준히 찾아라. 진짜 원룸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치 있는 원룸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원룸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이 꾸준함이 답입니다. 꾸준하게 찾으셔야 돼요. 쉽게 잘 안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그쪽으로 좀 노련한 부동산 중개인들을 잘 만나셔가지고 찾으시면 되는데 그 찾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돈이 되거든요. 일반인들도 시세 차익을 1억 이상 남길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내 자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꾸준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 부분 잘 체킹하시고요.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전국 어디나 예를 들어서 노후된 원룸 건물에 대해서 찾는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는 원룸만 찾으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원룸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준공일이 될 수 있으면 2005년 이후에 된 건물들을 찾으십시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005년 이후가 거의 2005년 어바웃 정도 될 거예요. 예를 들어 4년이나 2006년 어간 정도 되는 매물인데 그 매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왜 이 매물을 이쪽 이후에 되는 매물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 기준점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샤시하고 몰딩이거든요. 실은 샤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샤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샤시가 예전에 지어진 것들은 이 알루미늄 샤시가 있어요. 알루미늄 샤시. 그리고 창에 관련된 샤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샤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이샤시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샤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하이샤시 말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샤시들이 있어요. 그 샤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아무리 이렇게 그것을 빼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옛날 건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요. 하이샤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창이 있잖아요. 문이 예를 들어서 하이샷인지 알루미늄 샷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베란다 밖에 쪽에 예를 들어서 창문이라 그러죠. 창문이 하이샷이가 있고 알루미늄 샷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알루미늄 샷이다 그래 돼버리면 공사해야 되는 게 또 몇천만 원 또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알루미늄 샤시 말고요. 하이샤시가 들어가 있는 샤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하이샤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05년 이후에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 원룸들이 준공된 원룸들이 대부분 하이샤시들이 이제 거의 다 2005년 이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몰딩입니다. 몰딩 부분도 있잖아요. 보시면 몰딩이 저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옛날 몰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갈색 계통의 몰딩이 있잖아요. 갈색 계통의 몰딩이 들어가 있는 구축 원룸 같은 경우에는 몰딩 공사 또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몰딩 공사가 들어오면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냐면 내장 인테리어 목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 내장 인테리어 목수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005년 이후에 나온 매물들 이런 매물들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2005년 이후에 나온 매물들은 다 되느냐? 또 거기에서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요거 지우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